오늘 아침에 우리는 정말 대단한 경기를 목격했는데요. 바로 런던의 심장부에서 펼쳐진 런던 더비, 첼시 대 토트넘의 격돌이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새벽 4시에 시작된 이 경기는 리그 10라운드를 화려하게 마무리하는 진짜 빅매치였죠. 그야말로 전국의 축구 팬들이 이 경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맨시티가 본머스를 이기고 다시 리그 선두로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토트넘에게는 정상의 자리를 탈환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였고, 첼시를 꺾는 것이 그들에겐 필수였습니다. 과거에 토트넘을 이끌던 포체티노 감독이 이제는 첼시의 지휘봉을 잡고 옛 홈그라운드로 돌아왔다는 점이죠. 이 장면은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에게는 정말 특별한 경기였을 거예요. 그는 포체티노 감독 밑에서 월드 클래스 선수로 거듭났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런던의 축구 역사를 봤을 때 아스날이 오랫동안 가장 성공적인 클럽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2000년대 초에는 첼시가 로만 아브라모비치의 투자를 받아 런던의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이 두 팀의 그림자에 가려 종종 두 번째로 평가받곤 했죠. 하지만 올 시즌 바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토트넘과 첼시의 위치가 서서히 역전되는 모습을 보이며 이번 경기가 그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팀 모두 승리를 위해 치열하게 싸웠고 이 경기가 끝나고 나면 리그 테이블 상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답니다. 첼시는 예전 구단주 로만 아브라모비치가 떠난 후 미국의 부호 토드 보엘리에게 인수되었죠. 그리고 보엘리는 첼시의 재기를 위해 거액을 투자하며 클럽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축구는 돈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현재 첼시는 더 많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진한 성적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이는 토드 보엘리가 미국 스포츠 시장에는 익숙하지만 유럽 축구,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프리미어 리그를 과소평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죠. 또한 검증되지 않은 젊은 선수들에게 과도한 금액을 지불하며 영입하는 전략이 팀의 균형을 무너뜨렸고, 이는 팀의 조직력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첼시 선수들은 프리미어 리그의 높은 경기 템포에 적응하지 못하고 매 경기 힘겨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최근 첼시의 이러한 실패는 다른 많은 클럽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로 막대한 투자가 꼭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의 반대편에 있는 클럽이 있습니다. 바로 토트넘인데요. 첼시의 이러한 상황과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어떻게 이 경쟁에서 이득을 보고 있는지 우리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의 생존과 성공은 단순한 투자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이고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함을 우리는 첼시를 통해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번 런던 더비가 어떻게 펼쳐질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첼시와는 다르게 토트넘은 경제적인 지출로도 리그 최정상의 선수단을 갖추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는 축구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매우 현명한 경영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현재 상승세는 단연 눈부신 것이죠. 무려 60년 만에 프리미어 리그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팀은 최근 아스날이 뉴캐슬에게 패배한 것을 기회로 리그 내에서 무패를 기록 중인 유일한 팀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기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토트넘의 행보에 비하면 첼시의 최근 몇 시즌은 실패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전까지 토트넘을 조롱하기에 바빴던 첼시 팬들도 이번 시즌에는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하지 못한 채 침묵하고 있답니다. 전문가들은 토트넘이 홈에서 열리는 경기가 토트넘의 가볍지 않은 승리로 이어질 것이라 전망했었습니다. 하지만 라이벌 클럽 간의 대결은 현재의 전력 비교를 뛰어넘는 치열함을 자랑하죠. 첼시도 이번 경기를 통해 현재의 부진한 모습을 완전히 뒤바꾸고 라이벌인 토트넘의 무패 행진을 저지하는 동시에 우승 경쟁에서 발목을 잡는 역전극을 꿈꾸고 있을 겁니다. 이 경기는 첼시에게 단순한 승리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마치 추락하던 비행기가 갑자기 고도를 회복하며 다시 상승하는 듯한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승리한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이 모든 위기를 뒤집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토트넘은 절대 첼시를 얕보지 않았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님께서는 이 경기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죠. 경기 전략으로 토트넘은 A 플랜인 4-2-3-1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의 선발 라인업이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우리 토트넘의 수호신 골키퍼 비카리가 골문을 지키고 수비진에는 페드로 포로, 우기 반더 로메로가 버티고 있었죠. 중원에서는 비수마와 사르, 메디슨이 활약하고 최전방에는 클루셉스키,
손흥민, 그리고 신의 브레넌 존슨이 포진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가 한 가지 있었어요. 왼쪽 윙포워드의 기존의 히샬리송 대신에 존슨이 투입된 것인데요. 히샬리송 선수는 시즌 내내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지난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에서는 교체 선수로 나와 손흥민 선수에게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기록했었죠. 이러한 변화로 인해 감독님께서는 오늘 경기에서 존슨을 기용하여 손흥민 선수와의 호흡을 다시 한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토트넘이 기세를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손흥민 선수는 날카로운 침투로 첼시의 수비진을 여러 번 위협했고, 팀은 전방에서부터 강한 압박을 가하면서 볼을 최대한 오래 점유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선제골이 터졌는데요. 5분경 메디슨 선수의 정교한 패스를 받은 클루셉스키 선수가 그대로 내달리면서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런던 더비에서 토트넘이 전반 5분 만에 먼저 골을 넣으며 리드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 골은 사실 클루셉스키의 슈팅이 수비수에게 맞고 굴절되면서 첼시의 골망을 간신히 흔든 것이었죠. 첼시에게는 정말 예상치 못한 한 방이었습니다. 이후 토트넘의 활기찬 기세는 계속됐어요. 손흥민 선수가 또 한 번 골을 넣었지만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골이 취소됐죠. 리그 9호 골을 노리던 손흥민 선수에겐 정말 아쉬운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는 그저 토트넘의 일방적인 게임은 아니었습니다. 첼시도 맹렬한 역습으로 토트넘을 위협했고, 실제로 골도 여러 차례 넣었으나 오프사이드 때문에 골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양 팀의 팽팽한 기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토트넘은 분위기를 첼시에게 넘겨줄 뻔했습니다. 토트넘의 로메로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첼시의 미드필더 엔조에게 거친 태클을 가했는데요. 이로 인해 로메로는 페널티 킥을 내주는 것은 물론이고 다이렉트 레드 카드를 받아 경기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로메로의 실수는 토트넘에게 큰 타격을 주었죠. 그리고 첼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페널티 킥을 성공시키면서 경기의 스코어를 동점으로 만들었죠. 이제 스코어는 원점이 되었고 경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토트넘은 로메로의 퇴장으로 난관에 부딪혔죠. 게다가 후반전에 우도지도 퇴장당하며 토트넘은 9명이서 첼시의 11명을 상대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의 감독 포스테코글루는 놀랍게도 수비진을 더 올려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이 전략은 첼시를 당황하게 만들었죠. 손흥민 선수의 빠른 속도와 뒷공간 침투는 첼시 수비수들에게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야말로 그라운드를 누비며 첼시를 괴롭혔죠. 그리고 토트넘의 골키퍼 비칼이 정말 놀라운 선방을 보여주었습니다. 축구 역사에 남을 법한 선방쇼로 팬들을 열광시켰죠. 하지만 첼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국 골을 집어넣으며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이 장면은 첼시 팬들에게 큰 환호를 받았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나서도 팬들은 9명의 토트넘 선수들이 보여준 투지와 정신력에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비록 오늘은 토트넘의 무패 행진에 제동이 걸렸지만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팀원들의 경기력과 위닝 멘탈리티는 그들이 여전히 우승 경쟁에서 충분히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